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물속에서 책 읽기 대표 겸 연출인 유수미입니다. 저는 연극한 지는 한 30년 된 것 같고요. 그 중에 배우는 계속 30년간 하고 있고요. 연출한 지는 2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제 극단을 5년 전에 만들어서 물속에서 책 읽기라는 극단으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연극이란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꾸고 꿈을 많이 기억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제 꿈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SF적이고 아주 너무너무 재미있는 꿈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일상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기억에 나는 게 4살 때부터인데 4살 때 애들이 뛰어노는 걸 보면서 인생이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 저의 꿈과 같은 연극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연극을 시작하면서 이제 물론 다른 장르들도 제가 다 했지만 주로 배우를 많이 했는데요. 배우를 하면서 답답했어요. 왜 배우는 작품 해석이나 인물 해석을 왜 연출한테 복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어요. 20대 때. 내 생각이 훨씬 재미있고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연출은 그것도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죠. 그냥 술 마시면서 그냥 해 이러든가 말을 안 해주든가 물어봐도. 근데 말을 안 해주는 건 본인이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튼 그런 게 답답했고 제가 연출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생각한 것은 모든 배우와 모든 스태프들까지도 한 작품을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서로 합의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런 연극을 하겠다. 나는 그런 연출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고요. 물론 그게 다 천국처럼 잘 되진 않아요. 늘 어떤 때는 저도 폭력적인 또는 이렇게 간계를 부리는 연출로서 그런 순간들도 생기게 되는데 하지만 저의 계속적인 목표는 그렇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작품을 만드는 그런 연출이 되고자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물속에서 책 읽기라는 극단은 2016년에 만들었는데 사실은 2006년부터 있던 그룹이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뭐였냐면 스터디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공부를 하자. 제가 있던 극단 내에서 우리 새로운 희곡을 공부하고 작가를 공부하고 그러자 그런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도시녀의 칠거지약을 만드는 그 멤버들이 그대로 가게 된 건데 일단은 책을 읽자라는 의미에 왜 물속에서 책을 읽는가? 그건 사진 한 장 때문이었는데요. 그 외국의 여성 작가 사진이 있는데 그 장면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방 안인데 물고기들이 막 떠 있어요. 그 조형물로 이렇게 매달아서 거기서 한 침대에 여자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저의 세계와 굉장히 맞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물속에서 책을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물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책은 뭔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물속에서 책을 읽는 것처럼 꿈 같은 또 새로운 시각, 새로운 사고로 책을 읽는다면 우리 세상을 그려내는 것이 좀 더 색다르고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착안해서 물속에서 책 읽기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물 밑에 있다고 하죠. 물밑 작업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아직 물 속에서 책을 읽고 있지만 언젠가는 물 위로 거대한 고래가 튀어오르듯이 튀어오를 것이다, 세상으로. 그런 의미로 저희의 로고도 고래가 물 위로 팍 튀어오르는 영상을 이제 저희 극단의 소개에 올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물 위로 튀어 올랐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2016년에 이제 튀어 오르긴 했는데 사람들에게 그만큼 저희의 작품이 충격을 주고 의미를 주는 고래처럼 거대한 존재가 아직은 뭐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된 한여름밤의 꿈처럼이라는 작품은 제가 2016년에 저희 극단 물속에서 책 읽기를 만들면서 창단 작품으로 올렸던 작품인데요. 저의 앞으로의 연출로서 또 극단 운영에 있어서의 포부를 밝힌 작품이기도 했었어요. 내용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에 두 가지 이야기가 텍스트가 서브 텍스트로 있는데요. 하나는 연인들과 그 여왕, 요정 여왕과 왕의 이야기로 가는 큰 줄거리가 있고요. 직공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직공들이 그 테세우스라는 공작의 결혼식 피로연에 올릴 공연을 연습하는 그런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보통 저도 이 작품을 몇 번 했는데 보통 이 직공들의 연극 만드는 장면은 거의 그 무지렁뱅이 극단에 좀 제일 어린 친구라든가 연기를 못한다던가 좀 스타가 아닌 사람들이 맡게 되고 대부분은 거의 커트가 돼서 본 편에 있는 것들을 많이 삭제하고 아주 짧게 지나가고 의미 없이 지나가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 또 제가 연극을 처음 20살 시작할 때 했던 작품의 역할이 모기 요정이었어요. 요정 쪽이었나? 아무튼 이 직공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지금의 연극에 만드는 모습과 너무 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들이 만드는 연극이 피로 현장에서 보여질 때의 모습, 보여지고 난 후의 모습이 오늘날 관객들이 연극을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장면만 싹 뽑아서 한 극단의 연습실에서 하룻밤을 새면서 이 장면들을 연습하는 좀 주인공이 아닌 배우들의 이야기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극에서 연극 연습을 하는 배우들의 이야기는 전부 즉흥 연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지금 이 인터뷰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연극이란 뭐 배우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거기서 본인들이 이제 나온 텍스트를 가지고 의미 있는 장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즉흥 연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그 연습 중간중간 상황에 끼워 넣고 또 연습 상황에 넣고 하면서 그 하룻밤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초연이 5년 전이었는데 지금 5년 만에 원모 페스티벌에서 재공연을 하게 되면서 저희 극단의 단원들도 나이가 먹었고 저도 나이가 먹었고 또 새로 교체된 배우들도 있고요. 불가피하게. 그리고 세상이 너무 변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 즉흥 장면들은 새로 다 만들 생각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연극이나 뭐 드라마나 탤런트 영화나 소수의 사람만 스타가 될 수 있고 이름을 날릴 수 있고요.
대부분의 99%는 무명 배우입니다. 하지만 그 무명 배우들이 얼마나 연극을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정말 감동스러울 지경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치 하나의 연극에서 주인공이 못 되는 화려한 삶을 살지 않나도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거의 99%가 평범하고 잘나지 못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연습 모습을 보면 관객들이 평범한 우리의 삶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관객들이 이걸 보고 나서 집에 가서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극을 하면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죠. 연습하면서 배우들 간의 연애 사건으로 인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도 많이 봤고요. 뭐 연습 과정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연출을 하면서 2006년에 도시녀의 칠거지약이라는 작품을 했거든요. 그 작품은 저의 연출의 그 세계관, 그게 뭐냐면 나의 연출은 나의 삶의 궤적을 따르겠다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 한 내 작품은 그 당시에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 생각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 그런 것을 반영한 것, 나의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이제 33살 노처녀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저 역시 그 당시에 노처녀였고, 물론 지금도 노처녀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작품을 하면서 그 작품도 배우들의 즉흥 연기로 만들었는데, 첫 공연 30분 전까지 막 총력을 다해서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전 블루 소극장에서 저희가 물을 썼어요. 극장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 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하고 나서 그 물이 튀어서 마룻바닥에 튀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배우 중 하나가 저희가 이제 액팅이 많았는데 뛰어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대로 정말 90도에서 그대로 뒤로 꽝 넘어졌어요. 미끄러져서. 뇌진탕이 온 거예요. 30분 전에.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고 관객들은 지금 밖에 있고 딱 그 순간에 배우들은 다 당황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데 저는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바로 서울대 병원으로 그 친구를 보냈고 공연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른 배우들은 그 친구 없이도 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보통은 배우들이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연출이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반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배우들의 마음에 너무 감동을 했었고 그런데 정말 그 의식을 잃었던 친구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정말 뭐 정신이 없었죠. 의식을 깨어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첫 연극을 그 친구도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의식을 잃은 와중에서 눈을 딱 깨고 뜬 순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태가 오잖아요. 그런데 대사가 기억이 안 나.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만큼 투철하게 연극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또 제가 감동을 했고 그래서 정말 조마조마하게 첫 공연을 올렸던 기억 그리고 그 배우들에게 너무 감사했던 기억 그런 게 있습니다. 원모 페스티벌을 참가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 극단원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이런 페스티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원하게 되었고 다행히 저와 저의 작품을 알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히나 한여름밤의 꿈처럼이라는 작품을 보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도 선정이 돼서 공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원모 페스티벌을 너무 좋은 취지의 페스티벌인 것 같습니다. 처음 연극을 시작하는 팀과 또 재공연을 하는 팀, 재공연을 하는 팀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거나 오래된 극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그룹이 지금 연극계, 가뜩이나 어려운 연극계지만 더 발돋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원금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도 많이 소외가 되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페스티벌, 앞으로 아주 자리를 잡아서 굳건한 페스티벌로 이름을 떨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한테는 이 작품은 요절복통 코미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미있습니다. 그러길 바라고요. 관객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그냥 한순간 해소하고 가는 웃음이 아니라 그 순간엔 재밌지만 끝나고 나서 돌이켜서 생각할 때 집에 가서 두고두고 생각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